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통일제국침과 한에서 첫 번째 시간 춘추 전국시대의 전기와 제자백가, 그리고 좀 이따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일단 먼저 춘추 전국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서 어떤 왕조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 상, 그리고 주나라는 알다시피 봉건제도를 했었죠. 자, 근데 이 봉건제도를 하다가 기원전 8세기 들어서 이때 이제 주의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들의 이제 침입으로 굉장히 혼란을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 왕의 그 어떤 권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 시기에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제후들이 각자 봉건제도니까 각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린 제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후들이 각자 독립을 해서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그 제후 중에 이제 왕을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약 550년간 많은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춘추 시대 때는 좀 센 나라가 어느 나라냐? 춘추오패라고 해서 여기 분홍색 제진 초오월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는 칠웅이라고 해서 강한 나라 연조 위진 한 제초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얘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좀 그 시대에 좀 그래도 강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 조선은 우리나라는 이때 고조선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춘추 전국시대 보시면 굉장히 혼란기인데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망하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게 심한 시기예요. 근데 이때 마침 철기가 시작됩니다.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이런 것들이 보급돼요. 일단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우경, 소로 농사 짓는 농사기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을 깊게 팔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옥해지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상업이나 수공업 이런 것들도 같이 발달을 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어떤 바탕이 되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철제 무기가 보급됐죠. 그 앞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보통 나무나 돌 갖고 싸웠어요. 또는 청동검 정도 있었죠. 자, 그런데 철기는 대장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 병성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제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정복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전쟁의 규모도 커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그 사회 혼란을 극복하려면 이제 뭔가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죠. 그리고 부국강병을 또 이제 해야지 어떻게든 나라가 발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학자들을 대우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분과 국적 상관없어. 우리나라가 잘 대우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너의 뜻을 펼쳐보렴 하면서 학자들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백가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제자백가가 뭐냐? 자자는 스승, 학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제자라는 건 많은 학자와 백가, 가는 이제 문파, 그러니까 문파가 이제 학파를 생각하시면 돼요. 학파. 그래서 아주 많은 학파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이런 게 다 하나의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제자백가가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대표적인 제자백가 하면 유가가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대표적이죠. 자, 유가는 누가 이제 만드냐? 바로 공자가 만들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맹자가 뜻을 이어가는데요. 유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와 인입니다. 여기서 예와 인은 무슨 의미냐? 결국 이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여기 보시면 인자가 이게 어질인자인데 사람 인과 두 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자기가 차지하는 어떤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 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를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가의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가는 자연의 순리에 맞게 친환경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학자는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묵가, 이제 묵자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합니다. 신분제 사회니까 이런 신분이 아닌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모두 사랑하자. 이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묵가. 그 다음에 이제 법가는 아주 엄격해요. 법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법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세세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기준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상항,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 백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어떤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아재개그입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밤마다 선착순으로 2명까지만 상품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국을 최초로 이제 통일한 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진나라 하면은 진시 황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겠죠? 자, 진은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쪽 변방에 자리한 제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진의 재상이었던 상황이 엄격한 법의 집행,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많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장려하고요. 군대 나가서 공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장려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을 이제 높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황제 때 이르러서 경쟁국들을 하나씩 제압을 하고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진나라가 이렇게 중국을 통일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냥 분열된 상태에서 유럽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소국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중국이 한번 이렇게 통일을 하고 나니까 다음에도 또 통일을 하려고 하는 왕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큰 대륙이 하나의 이제 큰 나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어떤 기반이 되는 건 바로 이 진시 황제 덕분이죠. 근데 이 진시 황제는 한 13살 정도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올라서 15년 동안 이렇게 통일 왕조를 이제 만들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 나라를 꾸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한간에는 상당히 이제 워커홀릭이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이런 그 왕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시 황제는 일단 왕 대신에 황제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황제라는 칭호는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 고대 군주 중에서 마치 이제 신으로 받들어지는 삼황오제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신과 동격의 위치에 놓자라고 해서 삼황오제에서 따온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파격적으로요, 전국의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지역은 제후가 다스리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혈연, 가족들이 이제 다스리는 이런 형태인데, 진시 황제는 처음으로 관리를 파견합니다. 다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직접 통치하는 군 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은 법가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나 다른 사상들은 다 좀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분서갱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뭔가 법가나 또는 실용 전문 서적이나 이런 거 빼놓고 다 불태우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학자들 뭐 죽여버리고 뭔지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이런 광경이 여기 나오는 거, 불태우는 책.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매장 당하는 이제 학자들,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뭐 이거는 실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 당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요즘도 그렇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고 직책에서 자르고 뭐 이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자나 화폐,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일단 그 전까지 진나라, 그다음에 초나라, 뭐 한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죠. 다 문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통치하는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국가 운영을 좀 수월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도 말맞자를 쓰는데 다 이렇게 다 다르게 썼는데 진나라 시대에 와서 이걸로 통일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것만 통일한 게 아니라 화폐, 도량형은 뭐 무게를 잰다든가 길이를 잰다든가 이게 다 달랐어요, 나라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상업 활동하는데 좀 교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다 통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흉노적 침입을 대비해서, 흉노 애들 대비해서 이때 이제 만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고 영토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 무리한 토목공사에 이 일반 백성들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 백성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 불만이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강압적인 어떤 그 법가 사상 위주의 어떤 통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법을 어기면 뭐 벌금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형을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살기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강압적인 통치로 결국은 농민 반란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이룬 지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